안녕하십니까. 전병훈 수학학원의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전범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026년 배제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총평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우선은 저희가 총 24문항이 나왔어요. 이 24문항 중에서 객관식이 총 19문항이 나왔고, 그리고 서술형이 총 5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총 모의고사 문제가 23문제고요. 그리고 절대등급이라는 시중교재가 있는데, 이 절대등급이라는 시중교재에서 한 문제가 나왔지만 이건 사실 예전부터 많이 쓰던 문제라 뭐 꼭 이 교재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찾은 게 여기서 찾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녀분께서 시험을 보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어려웠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저희가 뭐 4등급, 5등급 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 않고 제가 2등급 선 혹은 뭐 3등급 초반선에서 애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먼저 다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 13번, 그리고 16번, 18번, 그리고 19번에다가 그 다음에 단답형 1번은 아마 다 틀리진 않았을 거고 총 3개를 구하는 건데, 이 중에서 아마 마이너스 1점으로 한 문제를 틀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답형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답형 5번까지 해서 총 8개 문항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얘가 이제 4.6점이고요. 얘가 4.7점이고, 요게 4.9점, 그리고 이게 5.3점, 5.4점.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점, 얘가 마이너스 4점, 이렇게 마이너스 5점인데, 자, 그러면 이 문항들을 전부 다 틀리면 정확히 몇 점이냐? 요걸 이제 싹 다 틀리면 65.1이에요. 자, 그렇다고 이제 이게 2등급의 점수는 아마 아닐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다 어려운 문제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문항들을 쓴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물론 어려운 문항들도 있겠지만 이제 시간적인 요소를 잡아먹거나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풀이들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제가 일단 선택을 한 거고, 이 중에서 아마 학생들이 한 2문제, 정말 많으면 한 3문제 정도까지 더 맞추면 그게 딱 2등급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문제 정도 이제 우리가 추가로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뭐 점수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75점 정도가 2등급의 커트라인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많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1등급 컷이 아무래도 궁금하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4%다 보니까 아마 4%는 그래도 한 문제 정도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은 이제 10%잖아요. 이 10%에서 저희가 이제 틀릴 만한 번호들을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주요 문제가 이제 19번이랑 단답형 3번, 그리고 단답형 5번, 그 다음에 16번, 18번까지 해서 이렇게 총 5문제 정도가 이 1등급을 맞는 딱 커트라인에 지금 있는 학생들이 이 5개 중에서 아마 한 3개 정도를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등급 컷이 제가 85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이제 문제의 배점을 보시면 5점, 4점, 4.9, 5.3, 5.4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배점이 낮은 3문제를 틀렸으면 아마 그래도 1등급이지 않을까 싶고, 이 중에서 배점이 좀 센 걸 틀렸으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1등급 선에서 아마 이제 머무르거나 혹은 2등급 극초반대니까 기말고사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 혹시 이제 이게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계신다면 학생들이 사실 마지막 문제 풀이가 뭐 조금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뭐 다 풀면 사실 너무 루즈해지는 거고, 자, 요것만 딱 쓰면은 애들한테 지금 빨리 애들한테 가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예 지금 이거 틀린 부분이 있다면 요것만, 자, 이게 2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야 라고 질문을 하면 바로 학생이 옆에서 이거 이 문제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표현과 요 표현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수학을 잘 하시면은 뭐야 이거, 얘는 기울기고 얘는 다른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요 문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시중교재를 보셔도 다 한 문제씩은 다 들어있을 텐데, 이런 표현 자체가 학생들이 아직은 낯설 수 있거든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직선을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빼기 0만 딱 쓰시면 a, b와 0,2의 기울기의 최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학생들이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학생들께서도 이런 류를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원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변형의 퀄리티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많은 자료를 갖고 많은 컨텐츠를 학생들한테 줄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도 단순히 숫자만 변형해서 내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마지막 끝에 하나만 다르고 사실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원문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원문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점을 찾자면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 난이도를 확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도 이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19번도 사실 원문이랑 그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풀 때마다 이 학생들 계산풀이를 보면 되게 복잡하게 푸는 경우가 많아요. 좌표를 정말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하고 푸는데, 이것도 이제 두근의 차 그냥 L 이용하면 여기가 바로 ML이라서 이게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풀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쇼컷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은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답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전 문제입니다. 되게 예전 문제고, 지금 이제 절대 등급에 제가 수록을 해놨다라고 썼지만 뭐 아마 수학의 정석도 마찬가지고 정말 옛날 교재부터 다 있는 문제인데, 요즘에는 사실 출제되는 분위기가 아닌 문제긴 하죠. 그래서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 풀인데, 이런 거는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 모의고사 기출을 풀다 보면은 뭐 한 번쯤은 접해봤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자주 푸는 문제는 아닐 거라서 제가 이렇게 세 문제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16번, 18번까지 해가지고 5개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 정도 틀리면 1등급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를 단순하게 변형을 하더라도 이 끝에 하나의 표현만 가지고 사실 애들 입장에서 아예 다른 문제라고 느낄 수 있으니 저희가 모의고사 변형을 풀되 숫자 변형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모의고사 변형에 뭔가 질문이라던가 혹은 표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변형을 해서 학생들이 다뤄야 서답형 5번이나 혹은 객관식에서 꽤 어렵게 변형된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들은 사실 이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에서 되게 어렵다? 뭐 그래도 4점짜리 중에서 나름 괜찮은 문제들을 다 다루는 건데, 사실상 이거를 다 처음 본다는 가정하에 50분 만에 푸는 건 아무리 수학 실력이 뛰어나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정말 사실 또 수학은 이해다라고 하지만 이해는 정말 당연한 거고,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해야 50분 만에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기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의고사 문제와 그 다음에 숫자 변형까지는 한 2회 정도는 좀 회독을 해주셔야 이제 시험을 풀 때 그래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풀던 풀이로 그냥 풀면 풀리겠구나까지 인지를 할 테니, 학생들은 당연히 이 이해와 암기를 위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이건 이제 강사의 영역이니까 저희 학원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류의 컨텐츠들도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